야, 너 같은 애가 어떻게 여기서 일하는 거야? 진짜 말이 안 되네. 서울 중심가 최고급 백화점 명품관에서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화려한 샤넬과 에르메스 매장 사이에서 한 여성이 20살 정도로 보이는 신입 직원을 향해 독서를 퍼붓고 있었거든요. 그 여성은 바로 백화점 영업부 김 부장의 아내 최순자였습니다. 당신 같은 사람이 우리 고객들한테 어떻게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거예요? 아니, 애초에 여기 들어올 자격이나 있어요? 최순자의 목소리는 명품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다른 고객들과 직원들이 하나둘씩 이쪽을 쳐다보기 시작했죠. 하지만 그녀는 전혀 개의치 않았어요. 오히려 더 큰 소리로 계속했습니다. 신입 직원은 고개를 살짝 숙인 채 조용히 서 있었어요. 검은색 정장에 단정하게 묶은 머리, 그리고 맑은 눈동자가 인상적인 20살의 여성이었습니다. 이름표에는 한서연이라고 적혀 있었죠. 죄송합니다. 어떤 부분이 불편하셨는지 말씀해 주시면 바로 개선하겠습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차분했습니다. 하지만 최순자는 이런 태도가 더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지금 나한테 반말하는 거야? 진짜 요즘 애들은 예의가 없어도 너무 없네. 너 같은 애가 명품을 만질 자격이나 있다고 생각해? 주변에서 지켜보던 사람들의 얼굴이 일그러졌습니다. 아무리 봐도 지나친 모욕이었거든요. 하지만 최순자는 멈추지 않았어요. 내가 누군 줄 알아? 이 백화점 부장 사모야. 그러니까 너한테는 상사나 마찬가지라고. 근데 이런 식으로 나오면 어떡해? 서연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오히려 작은 미소까지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알겠습니다. 앞으로 더 신경 쓰겠습니다. 이런 반응이 최순자를 더욱 화나게 만들었습니다. 자신의 권위에 도전받는다고 느꼈거든요. 뭐야, 이 애가 나를 우습게 보는 거야? 너 진짜 어디서 이런 배짱이 나오는 거냐고. 최순자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명품관의 다른 매장에서도 사람들이 나와서 구경하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서연은 여전히 품위를 잃지 않았습니다. 과연 이 차분한 신입 직원의 정체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부장 사모의 갑질은 어디까지 갈 것일까요? 궁금하시다면 지금 바로 구독과 좋아요 버튼을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이 더 좋은 이야기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최순자는 서연을 위아래로 훑어보며 비웃음을 터뜨렸습니다. 값비싼 명품 가방을 들고 있는 자신과 검소한 정장을 입은 서연을 비교하며 우월감에 젖어 있었거든요. 너 월급이 얼마나 되는데 여기서 일한다는 거야? 솔직히 말해봐. 100만 원도 안 되겠지? 최순자의 시선이 서연의 옷차림을 훑었습니다. 비싸 보이지 않는 정장과 단순한 구두를 보며 코웃음을 쳤어요. 내가 오늘 들고 온 이 가방 값만 해도 내 몇 달치 월급이야. 그러니까 좀 겸손하게 행동하라고. 서연은 여전히 차분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내심으로는 이런 상황이 안타까웠어요. 사람을 돈으로만 판단하는 편견이 얼마나 잘못된 건지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거든요. 고객님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더 나은 서비스를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이때 다른 직원 한 명이 다가왔어요. 10년 넘게 이 백화점에서 일해온 베테랑 직원 박미경이었습니다. 사모님, 무슨 일이신가요? 박미경은 최순자를 보자마자 급히 고개를 숙였어요. 부장 사모라는 걸 알고 있었거든요. 아, 미경 씨. 잘 왔어. 이 신입애가 나한테 건방지게 굴어서 말이야. 최순자는 박미경에게 불만을 토했습니다. 박미경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서연이 잘못한 게 없다는 걸 알고 있었지만 부장 사모 앞에서 감히 반박할 수는 없었거든요. 죄송합니다, 사모님. 제가 잘 얘기해 보겠습니다. 박미경은 서연에게 눈짓을 했어요. 그냥 사과하고 넘어가라는 의미였죠. 하지만 서연은 고개를 살짝 저었습니다. 괜찮습니다. 제가 처리할 수 있어요. 이런 반응이 최순자를 더욱 경로시켰습니다. 자신의 권위가 무시당한다고 느꼈거든요. 야, 너 정말 뭐야? 지금 나한테 대들했다는 거야? 내가 한마디만 하면 너 여기서 잘릴 수도 있어. 주변에 있던 고객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어요. 불쾌한 분위기 때문이었죠.
하지만 최순자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너 같은 애들이 문제야. 돈도 없으면서 이런 곳에서 일하겠다고 나서니까. 차라리 다른 데 가서 일해. 서연의 눈빛이 살짝 차가워졌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목소리는 차분했어요. 고객님, 혹시 제가 어떤 실수를 했는지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겠어요? 그래야 고칠 수 있을 텐데요. 실수! 너의 존재 자체가 실수야. 최순자의 말이 명품관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이제는 다른 매장 직원들까지 모두 이쪽을 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아무도 나서지 못했습니다. 부장 3호라는 위치 때문이었죠. 최순자의 갑질이 계속되자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모여들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반응은 예상과 달랐어요. 부장 3호의 눈치를 보며 서연을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기 시작한 거죠. 사모님 말씀이 맞습니다. 요즘 신입들은 정말 버릇이 없어요. 15년 차 과장 이정희가 최순자 편에 섰습니다. 평소 승진을 위해 윗사람들에게 아부하기로 유명한 사람이었거든요. 맞아요. 고작 며칠 일했다고 벌써 건방져졌네요. 다른 직원들도 하나둘 동조하기 시작했어요. 부장 3호의 기분을 맞춰야 한다는 계산이 있었죠. 서연은 이런 상황을 지켜보며 마음이 아팠습니다. 직장 내 권력 관계가 이렇게 왜곡될 수 있다는 현실이 안타까웠거든요. 그러게 말이에요. 사모님처럼 품격 있는 분께 이런 식으로 대하다니. 과장 이정희는 계속해서 최순자를 치켜세웠어요. 최순자는 이런 반응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역시 여기 직원들은 다르네요. 이해만 빼고 말이야. 최순자는 서연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어요. 다른 직원들의 시선이 모두 서연에게 집중됐습니다. 신입 때는 좀 더 겸손해야 하는 거 아니에요? 맞아요. 선배들한테 배우려는 자세가 있어야죠. 직원들의 말이 계속 이어졌어요. 하지만 서연은 여전히 침착했습니다. 오히려 이들을 안타깝게 바라볼 뿐이었죠. 여러분, 저는 그냥 제 일을 열심히 하고 싶을 뿐입니다. 서연의 진심 어린 말이 오히려 사람들을 더 자극했어요. 최순자는 이런 반응이 기대에 어긋난다고 생각했거든요. 지금도 저런 식으로 나와? 진짜 내가 뭔데 이렇게 당당한 거야? 최순자는 서연 앞으로 다가가며 목소리를 높였어요. 서연과의 키 차이 때문에 위압적으로 보였죠. 내가 말하는데 고개는 왜 안 숙여? 기본 예의도 모르나? 주변 직원들이 숨을 죽이며 지켜봤어요. 상황이 점점 심각해지고 있었거든요. 죄송하지만 저는 잘못한 게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연의 말에 현장이 순간 조용해졌어요. 아무도 예상하지 못한 반응이었거든요. 뭐라고? 지금 나한테 대드는 거야? 최순자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자신의 권위에 정면으로 도전받는다고 느꼈거든요. 고객님, 저는 단지 정당한 대우를 받고 싶을 뿐입니다. 서연의 목소리에는 흔들림이 없었어요. 오히려 더욱 단단해 보였습니다. 이때 멀리서 지켜보던 한 고객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서연의 당당한 모습이 인상적이었거든요.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여전히 최순자의 편에 서 있었습니다. 서연의 차분한 대응은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20살의 신입 직원이 이렇게 침착할 수 있다는 게 신기했거든요. 하지만 최순자는 이런 반응이 더욱 마음에 들지 않았어요. 너 지금 나를 무시하는 거지? 내가 누군 줄 알고 그래? 최순자는 서연 앞에 바짝 다가서며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서연은 한 발짝도 물러서지 않았어요. 고객님을 무시한 적이 없습니다. 다만 서로 존중하는 관계였으면 좋겠습니다. 서연의 말투에는 특별한 무언가가 있었어요. 마치 오랜 시간 교육받은 사람의 품격이 느껴졌거든요. 하지만 사람들은 그것을 오만함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존중? 너 같은 애가 나한테 존중을 바라? 웃기지도 않네. 최순자는 비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서연의 눈빛을 보는 순간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뭔가 다른 사람들과는 다른 아우라가 느껴졌거든요. 고객님, 혹시 저희 백화점에서 불편하신 일이 있으셨나요?
구체적으로 말씀해 주시면 개선하겠습니다. 서연은 여전히 정중하게 말했어요. 하지만 그 정중함 속에는 흔들리지 않는 자신감이 담겨 있었습니다. 이때 백화점 지배인이 급히 달려왔어요. 소동이 커지고 있다는 보고를 받았거든요. 무슨 일입니까? 지배인은 상황을 파악하려 했어요. 최순자는 기다렸다는 듯이 말했습니다. 지배인님, 이 신입 직원이 저한테 너무 건방지게 굴어요. 이런 직원 교육은 어떻게 시키시는 거예요? 지배인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어요. 부장 사모와 신입 직원 사이에 갈등이었거든요. 사모님, 일단 상황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하지만 서연이 먼저 말했어요. 지배인님, 저는 고객님께 정중하게 대했습니다. 다만 일방적인 모욕은 받을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서연의 말에 현장이 다시 조용해졌어요. 신입 직원이 이렇게 당당하게 나올 줄 아무도 예상하지 못했거든요. 뭐라고? 지금 나한테 모욕을 받았다고 하는 거야? 최순자는 더욱 화가 났어요. 자신이 가해자로 몰리는 상황이 받아들여지지 않았거든요. 고객님, 저는 단지 상호 존중을 바랄 뿐입니다. 서연의 목소리는 여전히 차분했어요. 하지만 그 속에는 단단한 의지가 느껴졌습니다. 지배인은 양쪽을 모두 달래려고 했어요. 하지만 쉽지 않은 상황이었죠. 일단 조용한 곳에서 얘기를 나눠보시죠. 하지만 최순자는 이미 흥분한 상태였어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표정이었습니다. 최순자는 더 이상 참을 수 없다는 듯 서연을 향해 독설을 퍼부으기 시작했습니다. 지배인이 중재하려 했지만 이미 흥분한 그녀를 막을 수는 없었어요. 너 진짜 어디서 이런 배짱이 나오는 거야? 부모가 어떻게 키웠길래 이 모양이야? 최순자의 말이 점점 도를 넘어서고 있었습니다. 개인적인 인격 모독까지 서슴지 않았거든요. 고객님, 그 정도면. 지배인이 말리려 했지만 최순자는 멈추지 않았어요. 닥쳐요. 내가 지금 화가 났다고요. 이런 애를 어떻게 뽑았어요? 면접도 제대로 안 보나? 최순자는 서연을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계속 소리쳤어요. 주변 고객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지만 그녀는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너 같은 애가 명품을 만질 자격이나 있다고 생각해? 집안도 변변하지 못할 텐데. 무슨 배짱으로 여기서 일하는 거야? 서연의 표정이 살짝 굳어졌어요. 하지만 여전히 참고 있었습니다. 부모 얼굴이 보고 싶네. 딸을 어떻게 키웠는지 궁금하다고. 최순자의 말이 계속 이어졌어요. 이제는 가족까지 모욕하고 있었거든요. 아마 가난한 집 애겠지? 그래서 이렇게 돈 많은 사람들한테 길을 못 펴는 거야. 불쌍하긴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무례하게 굴면 안 되지. 서연의 주먹이 살짝 떨렸어요. 하지만 여전히 참고 있었습니다. 너 지금 울 것 같은 표정이네? 그럼 처음부터 겸손하게 굴었어야지. 왜 나한테 대들었어? 최순자는 서연의 변화하는 표정을 보며 더욱 신이 났어요. 드디어 굴복시켰다고 생각했거든요. 이제야 정신 차렸네. 그래, 내가 누구고 나는 누군지 알아야지. 하지만 서연이 고개를 들었을 때 그녀의 눈에는 눈물이 아닌 차갑고 단단한 의지가 서려 있었어요. 고객님, 더 이상은 참기 어렵습니다. 서연의 목소리가 달라졌어요. 여전히 정중했지만 그 속에는 흔들리지 않는 강인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뭐라고? 지금 나한테 뭐라고 한 거야? 최순자는 깜짝 놀랐어요. 서연의 분위기가 갑자기 달라졌거든요. 제가 참은 것은 고객님을 존중해서였습니다. 하지만 가족까지 모욕하시는 것은 용납할 수 없습니다. 서연의 말에 현장의 분위기가 바뀌었어요. 이제까지와는 완전히 다른 아우라가 느껴졌거든요. 너 지금 나한테 경고하는 거야? 고작 신입 주제에? 하지만 서연은 더 이상 물러서지 않았어요. 바로 그때 백화점 전체가 갑자기 술렁이기 시작했습니다. 멀리서 정장을 입은 사람들이 일렬로 걸어오고 있었거든요. 앞서 걷는 사람은 60대 중반의 품이 있는 남성이었어요. 회장님이 오신다. 누군가의 외침에 현장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습니다. 대한그룹 한태준 회장이
갑작스럽게 백화점을 방문한 거였어요. 지배인과 모든 직원들이 급히 줄을 서서 인사를 준비했습니다. 최순자도 깜짝 놀라며 자신의 외모를 다듬었어요. 그룹 회장을 직접 볼 기회는 흔치 않았거든요. 안녕하십니까, 회장님. 직원들의 인사소리가 명품관에 울려 퍼졌어요. 한태준 회장은 온화한 미소를 지으며 직원들을 바라봤습니다. 모두 수고 많습니다. 회장의 시선이 현장을 둘러보다가 서연에게 머물렀어요. 그리고 그의 표정이 급격히 변했습니다. 서연아. 회장이 반가운 목소리로 서연을 불렀어요. 현장에 있던 모든 사람들이 깜짝 놀랐습니다. 아빠. 서연도 밝은 미소를 지으며 달려갔어요. 한태준 회장이 서연을 따뜻하게 안아주었습니다. 현장이 순식간에 얼어붙었어요. 방금 전까지 갑질을 당하던 신입 직원이 그룹 회장의 딸이라니. 아무도 믿을 수 없었거든요. 왜 여기 있어? 오늘부터 시작한다고 했지만 이렇게 보니까 신기하네. 한태준 회장은 딸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어요. 서연은 부끄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현장 경험을 쌓고 싶어서요. 직접 일해봐야 알 수 있는 게 많잖아요. 최순자는 얼굴이 하얗게 질렸어요. 자신이 그룹 회장의 딸에게 그런 말을 했다는 게 믿어지지 않았거든요. 아, 그래. 좋은 생각이야. 그런데 무슨 일이 있었나? 분위기가 이상한데? 한태준 회장이 주변을 둘러보며 물었어요. 모든 직원들이 경직된 표정이었거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아빠. 그냥 업무를 배우고 있었어요. 서연은 담담하게 대답했어요. 하지만 회장은 딸의 표정에서 뭔가 일이 있었다는 걸 눈치챘습니다. 정말? 그럼 다행이고. 회장은 다시 직원들을 바라봤어요. 그의 시선이 최순자에게 머물렀습니다. 부장 사모님이시죠? 처음 뵙겠습니다. 최순자는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인사를 하려고 했지만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거든요. 안녕하세요, 회장님. 겨우 인사를 했지만 목소리가 떨렸어요. 한태준 회장은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우리 딸이 잘 배우고 있나요? 이 질문에 현장의 모든 사람들이 긴장했어요.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거든요. 최순자는 온몸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방금 전까지 자신이 한 모든 말과 행동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거든요. 그룹 회장의 딸에게 그런 모욕을 가했다는 현실이 받아들여지지 않았어요. 회장님. 최순자는 말을 제대로 잇지 못했어요. 한태준 회장은 딸의 표정을 다시 한번 살펴봤습니다. 서연의 눈가에 미세한 상처가 느껴졌거든요. 서연아, 정말 괜찮았어? 회장의 부드러운 질문에 서연은 잠시 망설였어요.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아빠. 많이 배웠어요. 하지만 한태준 회장은 딸의 진심을 알고 있었어요. 오랜 시간 함께 살아온 아버지의 직감이었죠. 지배인, 잠깐 사무실에서 얘기 좀 하죠. 회장의 말에 지배인이 급히 고개를 숙였어요. 그리고 주변 직원들을 향해 손짓했습니다. 여러분, 업무로 돌아가세요. 직원들이 하나둘 자리를 뜨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최순자는 그 자리에 서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회장과 지배인이 사무실로 들어간 후 현장에는 서연과 최순자만 남았어요. 최순자는 무릎이 꺾이며 주저앉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최순자는 서연 앞에서 무릎을 꿇으며 사과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고 눈에는 절망감이 가득했습니다. 제가 미쳤었어요. 어떻게 회장님 따님께 그런 말을. 서연은 최순자를 내려다보며 복잡한 심정이었어요. 분노보다는 안타까움이 더 컸거든요. 일어나세요. 서연이 조용히 말했어요. 하지만 최순자는 계속 무릎을 꿇고 있었습니다.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정말 몰랐어요. 만약 알았다면 절대 그런 말 안 했을 거예요. 최순자의 사과가 계속 이어졌어요. 하지만 서연의 표정은 차가웠습니다. 지금 사과하시는 이유가 제 신분을 알았기 때문인가요? 서연의 질문에 최순자가 말문이 막혔어요. 전곡을 찌른 질문이었거든요.
만약 제가 그냥 평범한 신입 직원이었다면 계속 그렇게 대하셨을 건가요? 서연의 목소리에는 실망감이 담겨 있었어요. 최순자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이때 사무실에서 지배인이 나왔어요. 그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사모님, 회장님께서 부르십니다. 최순자의 얼굴이 더욱 하얗게 질렸어요. 이제 정말 끝이라고 생각했거든요. 서연 양, 회장님께서도 함께 오시라고 하십니다. 서연은 고개를 끄덕이며 사무실로 향했어요. 최순자도 떨리는 다리로 뒤따랐습니다. 회장 사무실에서 한태준 회장은 차분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습니다. 최순자는 다리가 후들거리며 들어섰고 서연은 당당하게 아버지 앞에 섰어요. 사모님 앉으세요. 회장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그 속에는 깊은 실망감이 느껴졌어요. 최순자는 겨우 의자에 앉았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들었습니다. 참 안타깝네요. 한태준 회장은 최순자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최순자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회장님,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신이 나갔어요. 최순자의 사과가 이어졌지만 회장의 표정은 굳어 있었어요. 사모님, 사과는 제게 하는 게 아니라 제 딸에게 해야 할 것 같은데요. 회장의 말에 최순자가 서연을 바라봤어요. 서연은 여전히 침착한 표정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왜 그런 일이 일어났느냐는 거죠. 한태준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사람을 겉모습이나 신분으로 판단하는 것, 그것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회장의 말에 최순자가 더욱 고개를 숙였어요. 서연아, 너는 어떻게 생각해? 서연은 잠시 생각한 후 입을 열었어요. 아빠, 저는 오늘 많은 걸 배웠어요. 사람들이 권력 관계에 얼마나 민감한지, 그리고 진정한 존중이 무엇인지요. 서연의 말에 회장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맞아. 진정한 리더는 권력으로 사람을 누르는 게 아니라 품격으로 존경받는 거야. 이때 서연이 최순자를 향해 말했어요. 사모님, 일어나세요. 서연의 부드러운 목소리에 최순자가 고개를 들었어요. 저는 사모님을 용서합니다. 하지만 앞으로는 사람을 신분이 아닌 인격으로 대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서연의 관대함에 최순자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정말 감사합니다. 정말로요. 한태준 회장도 딸의 모습을 자랑스럽게 바라봤어요. 이런 게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지. 복수가 아닌 용서, 권력이 아닌 품격으로 사람을 대하는 것 말이야. 회장은 최순자를 향해 마지막 말을 했어요. 사모님, 오늘 일을 계기로 많은 걸 돌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최순자는 깊이 고개를 숙이며 대답했어요. 네, 회장님. 정말 반성하겠습니다. 며칠 후 백화점에는 새로운 분위기가 조성되었어요. 서연의 정체가 알려진 후 직원들의 태도가 완전히 바뀌었거든요. 하지만 서연은 여전히 모든 직원들을 평등하게 대했습니다. 그리고 최순자는 다시는 직원들에게 갑질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정중하고 예의 바른 고객이 되었죠. 진정한 품격은 권력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타인을 존중하는 마음에서 나온다는 걸 모두가 깨달은 순간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 작은 깨달음을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소중한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